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김치 영상을 올린 뒤로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이야기를 갖고 찾아왔는데요. 저희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민들이 그냥 한 35,000명 정도 됩니다. 35,000명 정도 되는 데서 여성분이 한 80%를 차지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남성분들이거든요. 탈북민 중에 이 여성이 차지하는 80%가 거의 그 대한민국 국민 남성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맺어주었고, 또 그 북한에서 왔다는 이런 게 이미지를 해가지고 좀 물이 들지 않다, 나쁜 물이 들지 않았다는, 좀 순진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많이 선호를 했었어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탈북 여성이 제일 결혼하고 싶은 여성의 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좀 순진한 면이 많다, 이렇게 그 얘기가 돼서 결혼정보회사도 이게 남남북녀 결혼정보회사도 엄청 많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많이 맺어진 사례도 많았고, 20대나 30대, 40대 불문하고 5, 60대 분들도 이렇게 맺어진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볼 때 그 대한민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그 남자들한테 많이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또 많아요. 요게 지금 제가 오늘 어떤 그런 사연을 제 메일로 보내와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보내온 사연을 오늘 읽어드리고, 이 사연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는 사실 이 사연을 읽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라 저렇게 하라고 할 거는 안 되고, 제가 오늘의 사연을 얘기를 해드림으로써 저희 댓글에 그 대한민국의 같은 남성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같은 여성으로서, 아니면 같은 탈북민의 여성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런 사연 신청에 답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자, 사연인즉 이런데요. 이름은 이성희 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에서 온 지 4년차 이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모두 북에 계시고 여긴 저 혼자 와서 종척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하나 없는 곳이라 저희 속상한 마음을 어디에 터놓을 데도 없고 그 누구한테 조언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아는 언니의 도움으로 예린씨에게 이렇게 도움의 창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예린씨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담도 잘해준다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 오늘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십사 부탁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 되는 해에 저보다 9년이나 위인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1년 연애 끝에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을 꾸리게 된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남편을 만나는 1년간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교람이나 서운함은 다 내려놓고 그 사람 기준으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에 아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람이 리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직업이 정확하게 뭔지도, 친인척 관계도 정확하게 어찌 되는지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친인척 관계도 물어 안 보고, 우리는 대체로 보게 되면 처음에 만나게 되면 그런 걸 많이 묻거든요. 형제는 어떻게 되고 누구와 같이 살고 있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안 물어봤다네요. 그런데 1년을 연애를 하다 보니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불사. 임신을 하게 되니 남편이 이제는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예린 씨도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원에서 나오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임대를 받잖아요. 그렇죠. 임대 아파트를 받습니다. 임대를 받습니다. 5년간 우리는 임대료를 좀 적어요. 임대료가 좀 적대 5년간만 혜택이 되고 5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이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는 기간 남편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남편이 거의 저희 집에 와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 시시콜콜 물어보는 것도 하지 않았고 남편 또한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도 말해주지 않아 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 당연하죠. 한국에 와서 처음 정착하는 분들은 대체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어 가정을 꾸려 같이 살자는 시점에서 남편이 임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하자고 함께 살며 혼인신고도 하고 가정을 꾸리자고 생각하고 임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편 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임대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남편 집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남편 집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자체가 또 남편이 한 번도 가보자는 소리를 안 했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의심이 가요. 기절할 뻔한 사실들이 어떤 사실인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아이가 셋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집을 다 내놓고 이사까지 한 시점에서 저에겐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아이를 하나도 놓기를 꺼려하는 시기에 내 뱃속에 애가 넷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왔습니다. 당연하죠. 온밤 남편이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변명을 해야 되니까 늘어놓겠죠. 그래서 애들을 키우려면 당신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나도 애를 낳고 직장이나 알바를 알아봐야 애들을 키울 수 있다고 서로가 의논해서 방도를 생각하자고 토의를 받습니다. 정말 착한 탈북 여성입니다. 아이고, 그리하여 저는 애를 낳고 육아로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던 중 가정의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애를 낳았으니까 1년 연애를 했고 그러다 보니 애를 낳고 하다 보니 한 2년 3년 2년 좀 지났겠네요. 어떤 풍파가 또 일어났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일하러 다니며 몸 파는 술집 아가씨들을 만나고 다니며 집에는 아예 관심을 꺼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매달 벌어 들여오는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집에서 쓸 돈이 부족하고 집안 경제가 엉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밖에서 술집 아가씨들하고 놀려고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집에 들여오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남편은 오히려 제가 집안 살림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욱박지르기 시작하였고요. 도적이 발자린 격이네요. 자기가 먼저 막 뛰네요. 아이들 학원도 다 끊고 모든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였고 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육아를 하면서 알바도 하네요. 남편은 자기 아이 셋을 나한테 떠맡기고 미쳤네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집으로 들어오는 정도로 일이 집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도 아가씨들하고 놀려니 집을 나가서 숙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한 번 휴식날 집에 왔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씨들을 계속 문자 전화 오겠죠. 별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카톡이 와서 폰을 열어보았는데 문자를 주고받은 여자만 3명인데 모두 술집 아가씨였어요. 불싸.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된답니다. 자는 남편을 깨워 다짜고짜 물어봐도 폰을 훔쳐봤다고 오히려 나를 꾸중하며 소리소리 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네요.
이렇게 일이 한 번 터지고 두 번 터지고 저도 이제는 지쳐서 어찌해야 할지 예린씨에게 도움의 장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 제 생활을 찾을지 너무 고민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 소강대학교에서 이렇게 심리학하고 사회복지 이게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심리 상담사의 기본이 결론을 지어주면 안 돼요. 결론을 지어주면 안 되고 상담받는 사람의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두 들어준 다음에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에요. 상담사가 살지 말아라, 살아라, 이렇게라 저렇게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성희 씨한테 살아라, 살지 말아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진짜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지만은 사랑으로 만나서 아이까지 생겼기 때문에 애가 셋이 있는 걸 숨겨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예,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하지만은 그게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한테는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안 준다는 말이 있죠. 그 여자들을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 여성들을 꼬실 때는 엄청 막 잘해주고 하다가 일단 와이프가 돼서 집에 있게 되면 막 잘해주지도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글쎄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그 동안 육아를 조금 하는 동안에 마음에 그런 게 생겨서 남편이 나가서 혹 한두 번씩 바람을 필 수는 있어요. 바람을 필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남편 자체가 애 셋씩이나 되게 되면 또 자기보다 나이가 9년이나 어린 그 여자를 만났잖아요. 애가 셋씩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 애를 낳아줬을 때는 엄청 그 마음속으로는 이 여성분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탈북 여성이 아니라도 뭐 다문화 여성이든 한국 여성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은 대한민국 어느 여성이 애가 셋이 있는 그런 남자한테 진짜 돈 많고 땅 많고 들어가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애 셋 가능하겠지만은 그것도 또 애들이 다 이렇게 그 학교도 졸업하고 출가를 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 또 조금은 이해가 가겠어요. 하지만 그게 다 뭐 초등학교에 이렇게 나이가 어린 그런 상태에 있는 애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가야 될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성희 씨가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고민을 해보고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가를 먼저 보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할 문제들이 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는 하지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오늘 방송이 나가고 밑에 댓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언을 받아서 참고를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살라 살지 말라 그렇게 결정을 지어서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성희 씨의 선택이고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 누가 무조건 살아라 무조건 살지 마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심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듯이 이성희 씨가 오늘의 삶이 힘들다고 하게 되면 힘들어서 내가 진짜 못 가겠다 때려 죽여도 내가 못 살겠다 하게 되면 못 사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참겠다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서 살겠다 하게 되면,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성희 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희 씨, 저희 오늘 방송을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긴 하겠지만은 저희 방송 밑에 댓글이 오르는 걸 많이 참고를 하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결정을 하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조언은 그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노을세이 예능TV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가세요.